자, 봐봐. 자, 여기 가달락은 작가가 지금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원천석의 이것도 무슨 시죠? 경시조.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얘는 있잖아. 배경이 중요한데 이게 언제를 배경으로 하는 거냐면 고려 말 그리고 조선 초 요 당시. 그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그때 배경으로 해서 요 작가가 조선에서 벼슬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의 뭘 드러내고 있는 거냐? 그런 강직한 태도를 대나무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처음부터 봐. 눈 맞아 휘어진 대를.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눈에다가 세모 표시하고 눈이라는 것은 어떠냐? 실현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지? 그리고 당시 시대 상황하고 연결 지어보면 뭐하고 연결될 수 있어? 이성계 일파. 그지? 당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도 되냐? 신흥세력이라고 해도 돼. 알겠죠? 이성계 일파라고 해도 되고 신흥세력이라고 해도 돼. 그럼 눈 맞아서 대나무가 휘어진 거야. 그럼 그 휘어진 대를 왜냐면 당연히 대나무에 눈이 많이 쌓이면 대가 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것을 뉘라서 굽다 턴고 누가 굽었다고 하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누가 어떤 새끼가 나보고 절개 휘었다고 지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 잘 봐봐. 대나무가 휜다라는 것은 대나무에 뭘 드러내? 모양을 드러내. 알겠지? 그지? 대나무가 휜다라는 것은 대나무의 모양을 드러내. 그러면 이것을 보고 무엇을 판단한 거냐? 시적 화자의 절개가 휘었다 라고 판단을 한 거야. 그지? 날 비판하는 애들이 있잖아. 대나무가 지금 눈 맞아가지고 휘는 걸 보고 너 절개 휘었어 라고 판단을 한 거야. 근데 나는 거기에 뭐라고 있느냐? 항변을 하고 있는 거지. 화자의 태도는 항변이라고 할 수 있어. 누가 나보고 절개 굽었대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뉘라서 라고 했을 때 그 뉘에다가 세모 표시해야 돼. 됐죠? 그럼 이 뉘라는 게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죠? 화자를 뭐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이들. 시적 화자를 비판하는 이들인 거야. 그지? 시적 화자 보고 손가락질 하는 애들. 야, 너 진짜 절개 굽었다, 야. 라고 지금 나한테 자꾸 손가락질을 해댄대. 그런 놈들 도대체 누구냐. 그지?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항변을 하냐. 굽을 절이면 나 절개 아니었어. 내가 굽을 절개라면 눈 속에 풀을 리가 있겠어? 그럼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지. 얘네들은 대나무가 휘었다는 모양을 바탕으로 나를 비판을 한 거고 그리고 시적 화자는 뭐냐면 대나무의 푸른색 눈이 와도 여전히 푸른색이라는 것이니까 얘는 바로 색채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이 색채를 바탕을 통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시적 화자가 항변을 하고 있는 거야. 그 항변의 근거가 바로 대나무의 푸른색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야, 누가 지금 나보고 절개 굽었대. 나 절개 안 굽었어. 내 색깔 봐라. 난 여전히 푸른색이다. 됐지? 그래서 여기에 뭐도 나타나냐? 색채 대비도 나와. 눈하고 그 다음 뭐? 대나무하고 요렇게 해서 색채 대비도 있죠. 됐지? 자, 그리고 이렇게 눈이랑 대나무의 푸른색이 색채 대비되면서 대나무가 갖고 있는 절개가 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마지막에 대나무를 예산을 해. 얘가 아마도 세한고절은 세한고절이라는 게 바로 키워드야. 세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게 우리 어떤 추위를 세한추위라고 하냐면 음력으로 이렇게 해가 바뀔 때 그때 추위를 세한추위라 그래. 가장 추운 날 그 세한추위에도 불구하고 고절 거기 지금 한자 나와 있죠? 고가 무슨 고자야? 얘가 외로울 고자야. 외로운 절개를 지키는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우리 강직하고 그 다음에 절개 지조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야 이런 추위 속에서도 고절 지키는 건 너밖에 없구나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키워드가 되는 거고 이 세한고절을 통해서 뭐라고 있느냐?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하고 있는 작품. 그치? 이걸 통해서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하고 있는 작품. 됐죠? 그래서 이 시가 표면적으로는 대나무의 절개 예찬이야.
그지? 얘는 표면적인 거야. 하지만 작가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이면적인 것은 바로 뭐? 자신의 무엇을 드러내는 거야?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는 거. 그치? 너네 나보고 손가락질 하지 마라. 나 절개 안 굽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지조절개를 드러내는 게 목적인 거야. 됐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통 있잖아. 고전문학에서 이게 자연물을 통해서 뭘 드러내?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 이 시의 특징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자연, 물의 속성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이렇게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삶, 바람직한 삶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하경아, 졸린 거야? 다섯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달락. 요거 나달락은 이것도 또 주제가 달라요. 작자미상에 얘도 평시조인데, 자,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거야. 여기서 주의할 점이 원관념, 보조관념이 뭔지를 잘 봐야 돼. 봐봐. 연못에 비 오는 소리. 자, 그럼 봐봐. 일단 맨 처음에 등장하는 비 오는 소리에다 세모 표시해야 돼. 맨 처음에 등장하는 비 오는 소리에다가 세모 표시해야 돼. 왜냐면 내가 이 비 오는 소리 때문에 깨어난 거야. 알겠지? 잠에서 깨어나는 거. 그치? 그래서 얘가 바로 화자의 잠이라고 해도 되고 꿈이야. 꿈을 깨우는 애. 알겠죠? 그리고 왜 얘가 부정적인 거냐면 나는 꿈속에서라만 임을 보려 그랬거든. 근데 비 오는 소리 때문에 지금 내가 꿈에서 깨어난 거야. 그래서 꿈속에서 임을 보려고 했던 내 목적이 지금 실패를 한 거. 알겠지? 그지? 꿈 얘기하니까 선생님 내가 이번 주에 로또를 사러 가야 되거든. 꿈속에 일론 머스크가 나왔어. 내가 꿈을 꿨는데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뭐로 나왔냐면 운동 선생님으로 나왔어. PT 선생님.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신호다. 그래서 진짜 이번 주에 나 로또 사러 가야 돼. 로또 맛집에 갔다 올 거야. 로또 맛집에 저기 되게 유명한 데 있거든. 저기에 보라동인가? 거기에 가면은 진짜 아저씨들 줄 서가지고 그 로또 사는 데 있어. 그 1등 많이 나온대. 그 로또 맛집. 로또 휴게소. 그 진짜 아저씨를 보면 점심시간 때 직장인들 거기 와가지고 로또 사러 와가지고 막 로또 막 얼마나치 사가냐면 10만 원어치 사가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앞에 이제 로또 휴게소인가? 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앞에 차들이 진짜 그 길가에 그 대로변에 있는데 진짜 차들이 줄을 쫙 서 있어 거기에. 근데 사람들이 로또만 사고 나가니까 금방금방 빠지거든. 그리고 거기에 주차 관리해주는 아저씨도 있어.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한 대여섯 대 되거든. 근데 그 아저씨가 진짜 신이야. 주차의 신.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지시를 해. 그 아저씨가 지시하는데도 탁탁탁탁 핸들 꺾었다가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 진짜 주차의 신이야, 거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 그 옛날 작년에 한번 사러 갔다가 진짜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앞에 있는 나는 그냥 2장 샀거든. 2장? 5,000원짜리 2개? 10,000원? 앞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계좌이체가 왔다고 해가지고 이름 확인한 다음에 하는데 10만 원어치 사가는 거야. 나처럼 쪼잔하게 10,000원 사는 사람은 없어. 거기에. 그래서 진짜 장난 아니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주변에서 진짜 유명하거든. 근데 애들은 다 알더라고. 거기 금요일 밤은 그냥 난리도 아니야. 거기에. 로또 살라고 사람들. 금요일 밤은 진짜 난리도 아니야. 아니 아마 부모님들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어. 진짜 유명해. 거기 용인에. 진짜 유명해. 학교에 한번 갔다 와봤어? 안 가봤어? 진짜 유명해. 그래서 거기 이번 주 꼭 갔다 와야 되나. 자, 그래서 얘가 화사의 잠과 꿈을 깨우는 역할인 거야. 부정적인 거. 알겠지? 그리고 이게 잘 봐봐. 연못에 비 오는 소리잖아. 그리고 그 무엇이 놀랍간데 라고 표현했어. 그럼 그 말은 있잖아. 사실 이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소리야. 알겠죠? 연못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있잖아. 그렇게 큰 소리가 아닌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꿈에서 깨어난 거잖아.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뭘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냐? 이 시적 화자의 잠이 깊지 못했다는 뜻인 거야. 그지? 얘가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어. 왜?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이 나서.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뭘 드러내?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거야. 누군가가 그리우니까 잠을 자지 못하잖아. 누가 이렇게 그리운데 쿨쿨 깊게 잠을 자. 그지? 그 무엇이 놀랍긴데 관데 임 보러 가던 꿈이. 그러니까 나는 꿈에서 임을 본 건 아니야. 임을 보러 가던 꿈을 꾼 거. 임을 보러 가는 꿈이었던 거야. 그지? 그래서 못 보고 깼대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꿈에다가 밑줄 긋고 그럼 이 꿈속에서 화자는 어때? 화자의 소망이 실현되지 못한 거지. 여기에서 꿈이라는 것은 화자의 소망이 실현되지 못한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칠판 봐. 그래서 얘가 뭐 하는 문제? 다른 작품 속에 등장하는 꿈과 비교하는 문제 엄청 나오죠. 그치? 왜냐면 고전문학의 꿈이라는 소재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죠? 그래서 되게 다양해. 잠을 아예 못 자니까 꿈을 못 꾸는 작품들도 있고 그리고 꿈속에서 임을 보기는 봐. 하지만 금방 깨어나는 작품들도 있고. 그지? 그래서 그런 거랑 비교하기 딱 좋은 거야. 됐죠? 근데 얘는 어때? 꿈을 꾸긴 꾼 거야. 하지만 임을 보지는 못한 거야.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꿈에서 깨어났거든. 그지? 그리고 그 다음 원관념, 보조관념을 잘 봐야 돼. 입 위에 구슬만 담겨서 자 그럼 봐. 이파리 위에 구슬이 담겼대. 이게 뭐냐면 얘가 지금 뭐라고 나와? 앞에 연못이라고 나오잖아. 그지? 그럼 아마 요 잎이라는 것은 무슨 잎인 것 같아? 연잎이야, 연잎. 알겠지? 그지? 연잎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넙대대 해가지고 어때? 이렇게 하고 애가 밖에 이렇게 코팅된 것 같잖아. 그지? 그래서 그 연잎 위에 뭐가 있어? 구슬이 맺힌 거야. 그럼 이렇게 연잎 위에 맺힌 구슬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드러낸다? 빗방울을 드러낸다. 연잎 위에 맺혀있는 구슬이라는 것은 빗방울인 거야. 됐죠? 그래서 빗방울이 바로 뭐가 돼? 원관념이 돼. 알겠죠? 얘가 바로 원관념이야. 여기 주의해야 돼. 얘는 원관념인 거. 됐죠? 그치? 그리고 잘 봐. 그럼 이파리 위에 있는 구슬이라고 표현했잖아. 그럼 요 구슬은 어차피 이거 뭐야? 보조관념인 거야. 알겠지? 그치?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빗방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럼 이렇게 이파리 위에 있는 구슬만 담겨서 눈물 듣듯 우리 고전문학에서 있잖아. 듣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얘가 떨어지다란 뜻이야. 듣다는 떨어지다. 알겠지? 그럼 눈물 떨어진 것 같다. 그럼 결국 봐봐봐. 여기에서 눈물도 주의할 점은 얘가 원관념이 아니야. 알겠죠? 얘가 지금 뭐냐? 얘도 보조관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된 거야. 됐지? 그래서 원래 사실 진짜 구슬도 아니거든. 빗방울인 거야. 그 떨어진 빗방울이 꼭 뭐 같다? 눈물 같다. 왜냐면 이렇게 연잎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방울 떨어지면 이렇게 코팅된 것처럼 방울방울 맺히거든. 그지? 그게 꼭 뭐처럼 보여? 지금 그 내 눈물방울처럼 보인다는 뜻인 거야. 됐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담겨있는 눈물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감정이 담겨있는 거야? 임에 대한 뭐? 그리움도 되고. 그지? 그리고 임을 보지 못해서 뭐도 돼? 슬픈 것도 되고. 됐죠? 복합적인 감정이 담겨있는 거. 알겠지? 됐지? 자, 그래서 나달락의 평시조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다달락. 다달락은 사설시조예요. 사설시조. 얘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야. 임과 여기서 뭐 당신이라고 해도 되고 나를 있잖아. 어디에다가 비유를 한 거냐? 요거야. 자연물에다가 비유를 했어. 근데 얘가 자연물에다가 비유했는데 그 자연물이 어떤 거냐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애들인 거야. 그래서 칡넝쿨 막 감고, 그지? 그리고 막 거미, 그 여기에서 지금 납거미인가? 그 거미가 지금 이렇게 막 또 감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결국 자연물의 비유를 한 걸 통해서 뭐 하고 싶다라는 거냐?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 알겠지? 죽어도 못 보내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봐봐. 이물한 회양금성 오리나무가 되고, 그래서 비유한 거 나오죠? 임은 지금 뭐냐? 오리나무야. 알겠지? 임은 오리나무야, 오리나무. 됐죠? 그래서 임은 있잖아. 오리나무가 되는 거고, 오리나무가 왜 오리나무인지 알아? 이게 우리나라의 흔한 나무야. 오리마다 나무가 있다. 그래서 오리나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임은 바로 오리나무가 되고 있잖아. 그리고 나는 있지. 시적화자 직접 나오죠? 3, 4월에 뭐가 된 거냐? 칭넝쿨이 돼. 알겠지? 그지? 그러면 봐봐. 칭넝쿨인 거니까 나무까지 넝쿨로 이렇게 감쌀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넝쿨이 되어서 그 나무에 그 칙이 있잖아. 납겁이 나비 감듯이라고 돼 있어. 자, 그럼 봐봐봐. 그럼 또 연결시키자. 요거하고 연결되는 게 바로 뭐야? 나비가 되겠고. 됐죠? 얘하고 연결되는 게 바로 뭐? 납거미가 되는 거. 알겠지? 그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야, 얘 이 여자 되게 뭐라고 해야 되니? 미저리 이런 거 알아, 뭔지? 되게 집착 쩌는 거. 그지? 그래서 봐봐. 이미 오리나무가 되고, 그리고 나는 칡넝쿨이 돼. 그래서 내가 절대 너를 놔주지 않겠다는 거야. 뭐처럼? 거미가 나비를 절대 놔주지 않는 것처럼. 됐지? 그래서 다 비유적인 거야. 뭐뭐 감듯 그랬으니까 직유법이기도 하죠. 이리로 칭칭, 저리로 칭칭. 그리고 칭칭하고 또 시의 특징 뭐 나와? 음성상징어. 의태어죠, 의태어. 칭칭이라는 것은 의태어야. 됐지? 이렇게 이리로 칭칭, 저리로 칭칭. 외우 풀어 옳게 감아서 얼거지고 틀어져.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얼거지고 틀어져야 풀어지지 않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봐. 뭔가 이렇게 나무가 있어. 그럼 얘가 되게 예쁘게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이거 금방 풀릴 수 있어. 그지?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는 게 있잖아. 막 얽히고 틀어지고 해야 안 풀리는 거야. 절대 너 못 놔주겠다는 뜻인 거야. 얽어지고 틀어져서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없이 찬찬 굽이 나게 휘휘. 그럼 찬찬, 휘휘 역시 똑같아. 음성상징어이자 의태어가 되는 거야. 감겨서 주야장상 뒤틀어져 감겨 있어서 그럼 주야장상이라는 건 늘 항상이란 뜻인 거야. 그럼 내가 이미 이렇게 있으면 뒤틀어지고 감겨 있대. 그지? 너 절대 못 풀어준다 이거잖아. 이렇게 감겨 있어서. 그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일종의 뭐라고 할 수 있어? 비유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럼 이렇게 해서 왜 자연물에다가 비유했는지 그 이유가 맨 뒤에 나타나. 동서달. 동서달이라는 게 동이 동지잖아. 동지서달, 바람비, 눈서리를 그럼 바람비, 눈서리 다 세모야.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떨어질 줄 있으랴. 나 너랑 이별할 리 절대 없어. 하고 마지막은 서리법. 알겠지? 그지? 그리고 이게 시 전체가 있잖아. 전체적으로 뭐 한 거야? 가정이야, 가정. 알겠지? 그래서 가정법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나와. 알겠죠? 너는 이렇게 되고 나는 이렇게 돼서 뭐뭐뭐뭐 한다면 절대 나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하고 전체적인 가정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되지? 그래서 임하고 절대 헤어질 수 없다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 알겠죠?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몇 강까지 한 거냐? 5강까지 했어요. 그지?